다 적어놨거든? 와 진짜 개쩐다. 이걸 보면서 옷을 챙기면 괜찮을 것 같고 노란색은 예약을 한 거거든? 핑 보면 대충 적어놓은 거 있어. 아니 봤는데 진짜 개 많아 언니. 지금 읽지도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낀뮤라라고 합니다. 현재 제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컨텐츠인 뮤라 투어 미국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 장면이 예상보다 많이 화제가 됐어요. 저는 MBTI 검사를 몇 번이고 해도 J가 90% 이상 나오는 사람인데요.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야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마음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아주 조금 떡상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 세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바로 지역과 날짜 선정입니다. 당연하죠? 본인의 취향과 여건에 맞게 여행할 지역, 그리고 기간을 정해주세요.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다 오는 힐링 여행, 부지런히 많은 것을 보고 오는 탐방 여행 등 여행 스타일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빡세지 않은 미국 뉴욕주 뉴욕시티의 9박 10일 여행 계획을 예로 들어볼게요.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비행기 티켓을 바로 예약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전에 티켓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도시 근처에 여러 개의 공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예로 들 뉴욕시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구글 맵에 뉴욕을 켜두고 국제공항을 검색하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뉴욕시티로 향할 수 있는 국제공항에는 퀸즈 아래쪽에 있는 존 F 케네디, 그리고 퀸즈 위쪽에 있는 라과디아,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뉴워크 리버티 공항, 이렇게 총 3곳이 있어요. 이렇게 공항 선택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초반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에는 숙소부터 정하기도 해요. 최대한 숙소와 가까운 공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환승을 덜 하면서 비행시간이 짧고 현지 도착 시간이 제일 괜찮은 항공편을 선택합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법과 소요 시간을 잘 알아두는 게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 항공권 등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며 가격이 적당한 시기를 봐줍니다. 이때 시크릿 모드 혹은 인 프라이빗 모드 사용을 잊지 마세요. 일반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공권 검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검색했을 때 가격이 좀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가격대를 살펴보시고 가격이 적당할 때를 골라서 여행 날짜를 확정 지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예약할 때 꼭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도 확인하는 편인데요. 출발 91일 전까지 무료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가끔 프로모션으로 유료 좌석을 할인해주거나 여정 자체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항공권 구매 시에는 꼭 공식 홈페이지 가격도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출발지 국가와 항공기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요. 사실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항공권 구매를 끝냈으면 진짜 여행 확정입니다. 이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차례인데요. 이건 네이버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본인의 여행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여행 정보가 나와요. 여행 정보 메뉴에서 위에 여행 준비 부분을 보면 많은 기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기초 정보 더보기를 누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전압, 여행 시기의 평균 기온 및 날씨, 사용 언어, 업무 시간, 상점이나 식당들이 영업하는 시간, 이런 걸로 주 활동 시간을 결정하실 수 있고요. 주요 사용 결제 수단, 현금인지 카드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곳만의 문화, 티켓이라든지 팁 문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옵션, 주의해야 할 점 등은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행책을 사서 보기도 해요.
이렇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방문하고 싶은 곳을 함께 체크해두면 좋은데요. 저는 보통 여행책을 참고하거나 각종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후기, 그리고 구글 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건 하루 만에 하진 않고요. 여행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찾아보는 편입니다. 중간중간 숙소도 찾아보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체크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찾은 곳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되는데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구글 마이맵스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구글 맵에 들어가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예 구글 마이맵스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저는 뉴욕 여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 지역에 가는 경우에는 날짜별로 레이어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장소별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레이어에 방문할 장소들을 추가해 볼게요. 이전에 구글맵 등에 표시해 두었던 장소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지도에 추가. 해당 레이어에 장소가 추가됩니다. 레이어에 담긴 장소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다른 레이어들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 레이어에 모두 담아두셔도 됩니다. 저장된 장소에서 수정, 이걸 누르시면 이름이나 설명을 입력할 수 있어요.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을 기록해두는 편입니다. 꼭 가고 싶은 곳 앞에는 이렇게 별표 등으로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해두시면 필수 방문지를 골고루 분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따 계획표 제작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레이어 생성 후에 해야 할 일은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숫자의 순서, sequence of numbers로 설정하시면 장소 방문 순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두면 보기 편해집니다. 구글 마이맵스 만드는 방법은 블로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둘 테니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권 예약 후 할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바로 숙소 예약인데요. 방문하고 싶은 곳을 찾아보면서 알아본 숙소들의 조건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적당한 곳을 골라주세요. 항공권 구입 때와 마찬가지로 가격 비교 사이트랑 공식 홈페이지 가격을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숙소 종류는 본인 취향에 맞게 호텔, 호스텔, 에어비앤비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의 경우에는 현지 공항 및 주요 관광지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주요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치안 등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좋습니다. 렌트를 하실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한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역이 주변에 몇 분 거리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행 중간에 짐을 풀었다 쌌다 하면서 숙소로 옮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최대한 한 곳에서 머무르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만든 구글 마이맵스를 보면서 방문하고 싶은 곳들과 멀지 않은 곳으로 예약하곤 합니다. 물론 후기도 많이 찾아보는데요. 지인 추천이나 블로그, 유튜브 후기 아니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남겨져 있는 리뷰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미국 여행할 때는 범죄율 검색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숙소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자면 가격 및 시설, 현지 공항 및 주요 관광지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및 치안, 주요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환불 가능 여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근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환불 가능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환불이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보통 환불 불가 옵션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진짜 완전 확정 이런 게 아니라면 약간이라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하면은 최대한 환불이 가능한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불이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환불이 되는 기간도 꼭 체크해두세요. 이건 옵션이긴 한데요. 여행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꼭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날씨 조사. 날씨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오면 우산도 챙겨야 하고 입는 옷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큐웨더나 The Weather Channel, The Weather Network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는 방문지 플러스 웨더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날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먼슬리로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를 조사해서 기록해두고 검색한 날짜도 함께 기록을 해두는데요. 짐 싸기 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신 날씨로 업데이트해두면 짐 쌀 때 정말 편해요. 이게 날씨를 보다 보면 대충 기온이 보이잖아요. 바람이랑.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기에 아주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실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람 풍속도 확인하는 편입니다. 만약 현지에 갔을 때 비 오는 날이 바뀌면 비 올 때 하려고 했던 계획을 통째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날씨가 바뀌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건 잠시 뒤에 계획 세우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항공권도 구입하고 숙소 예약도 끝나고 어느 정도 가고 싶은 곳 조사도 끝났다면 이제 진짜로 여행 계획표를 제작할 단계입니다. 저는 보통 만들어둔 구글 마이맵스를 보면서 위치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해서 하루에 3-4곳 정도만 정해두는 편이에요. 가이드 없이 가는 해외 자유여행의 경우에는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롭게 짜라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하루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지역 이동하는 거를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막 압구정에서 점심 먹고 이태원 가서 저녁 먹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걸 싫어해서 여행 가서도 하루에 지역을 여러 번 이동하는 거는 지양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지도로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로 가면 정말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구글맵으로 두 장소 사이의 거리를 꼭 확인해 봅니다. 추가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데도 은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다 하면 그 장소에 머무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두고 다른 일정을 다른 날로 넘는 편이에요. 좀 덜 힘든 여행이 되려면 본인과 여행을 같이 할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성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워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꼭 실수를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좀 그래요. 너무 서두르거나 좀 너무 들뜨면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일정을 짜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행 일정을 세우실 땐 본인의 체력, 성향, 그리고 특히 여행 초반의 경우에는 시차 적응 등을 잘 고려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고 싶은 곳 저장할 때 표시해 두었던 필수 방지들 있죠?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선을 결정하는 거죠.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몰고 아닌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보내는데요. 이렇게 필수 방문지를 고르게 분배해두면 최대한 덜 놓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업하지 않는 날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수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중에 방문을 해야겠죠. 그런 거는 꼭 표시해 두셔서 나중에 현지에 가서 계획을 바꾸는 상황이 생겨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동선을 짜는 중간중간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해당 장소 공식 홈페이지, 여행 가이드북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해두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최대한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록해두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운영 시간, 휴무일, 주차 가능 여부, 필요한 준비물, 추천 방문 시간, 아니면 기타 꿀팁 같은 거를 찾아서 적어둡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마다 껴있는 필수 방문지를 중점으로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편인데요. 그 방문지에 따라 그날 입을 의상을 대충 정해놓고 주변 관광지 중에 그 의상이랑 어울릴 만한 곳을 우선적으로 넣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방문지가 많이 걸어야 되는 곳이라면 운동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구두를 신고 가야 한다든지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을 넣으면 중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버려요. 물론 숙소가 가까우면 그냥 가서 후딱 갈아입고 가면 되긴 한데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루의 일정을 짜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드레스 코드가 정해진 곳을 갈 일은 사실 많지 않아서 이런 거는 이제 여행 중에 딱 며칠만 신경 쓰시면 돼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는 혹시 당일에 식당 사정으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막상 그날이 되었더니 그 음식이 안 끌릴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에서 가까운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플랜 B로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플랜 A로 정한 음식과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파는 곳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 보통 플랜 B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두고 개별 스타일로 설정한 후에 식당들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아이콘 모양은 식당이나 음식 종류 모양으로 변경하고 색깔을 해당 날짜 색깔로 설정해 주시면 보기가 더욱 편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는 구글 맵에 $1, $2, $2, $3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해당 장소의 가격대가 표시되는데요. 예산에 맞게 잘 배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분배해 두시면 이날 대충 식비를 얼마 쓰겠구나 하고 예산 짜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 정도는 비 오는 날에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실내 활동 위주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을 하루나 이틀 정도 세워두신다면 현지에서 비가 갑자기 올 때 그날의 활동을 당기거나 미뤄서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때는 예약이 필요하거나 휴무가 있는 장소는 최대한 배제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우천시에도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비가 오는 이모지로 표시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영업시간, 방문시간, 위치 등을 고려해서 동선을 짰다면 이제 드디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계획표를 작성할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 지역, 장소, 가는 법, 그리고 활동, 그리고 비고란을 만들어 주시고요. 구글 마이맵스로 계획한 순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도착 출발 날짜에 공항부터 넣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날짜별로도 숙소도 앞뒤로 넣어주시면 일어나서부터 잠에 들기 전까지의 동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장소 사이의 거리와 가는 법을 구글 맵으로 확인한 뒤에 적어주시면 계획 짤 때뿐만 아니라 여행할 때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차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주차 가능 여부까지 찾아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글 마이맵스에 적어주신 상세 정보들을 활동 혹은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특히 휴무일은 꼭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동선을 잘 고려해서 방문 희망 시간에 예약을 하고 예약 시간, 예약 사이트, 예약 번호 등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인데요. 예약한 거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칠해두고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약권은 예약 시간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는 시간에 쫓겨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약권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시간을 따로 정해두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장소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 그 장소에 머물 시간 등을 대충 잡아두고 여유 있게 하루에 3-4곳만 둘러보는 계획을 짜는 편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짜실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 도착할 시간, 거기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작할 시간을 함께 적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 마이맵스를 스프레드시트로 옮기고 예약을 하고 동선을 수정하면서 계획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 계획표의 지출 칸도 만드는데요. 현지 화폐와 한국 화폐 칸을 모두 만들어줍니다. 처음 표 만들 때만 잘 만들어두면 나중에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현지에 도착하는 날 공항 칸에 지불한 항공권 요금을 넣어주시고요. 숙소 예약 시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숙소 체크인 날에 금액을 적어줍니다. 현지에 가서 추가 결제를 하면 해당 칸 현지 화폐란이나 한국 화폐란에 플러스해서 적어두시면 돼요. 예약한 건도 예약 시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적어주시고요. 여행 계획표 제일 하단에 각 화폐별 합계란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저는 현지 화폐로 계산한 부분은 현지 화폐란에 적어두었다가 카드 요금이 한국 원화로 빠져나갔을 때 한국 화폐란에 적어주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원화 합계만 봐도 얼마를 썼는지 대충 알 수 있어서 편합니다. 현금을 사용한 경우는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는데요. 여행 가기 전 환전하실 때 환전한 금액을 계획표 구석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한국 원화로 계산하기에 편합니다. 현지 화폐란에 사용 금액을 적어두고 나중에 원화 화폐란에 현지 화폐 곱하기 환전한 금액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획을 모두 짰다면 이제 짐을 싸야죠.
짐은 워낙 개인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권 사본, 현금, 카드, 비상약, 휴대폰 충전기, 돼지코드는 필수로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공항에 가는 날은 볼펜 하나 정도 챙기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물 심카드나 e심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조사한 날씨를 참고해서 옷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작은 접이식 우산 하나 정도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유가 되면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를 캐리어에서 꺼내기 쉬운 곳에 챙겨가는데요. 이러면 현지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바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에어태그가 있으신 분들은 위탁 수화물에 같이 넣어두시면 정말 좋아요. 해외에서는 구글맵이 잘 돼서 짐 찾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항공사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에도 내 짐이 여기에 있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게 적힌 작은 메모를 위탁 수화물 안에 넣어주시면 공항 내에서 분실되었을 때 직원분들이 찾아주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중품은 꼭 기내에 함께 갖고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위탁 수화물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위탁 수화물에는 귀중품을 절대 넣지 마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행 떠나기 직전에 해야 할 일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스타, 캐나다의 경우에는 ETA 이런 거 잘 승인받아 주시고요. 항공권 이티켓이랑 심카드도 잘 챙겨주시고 현금을 쓸 계획이라면 환전한 돈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한 앱들 있죠. 예를 들어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쉐어 앱을 미리 확인해 주시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미리 설치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회원가입은 현지 도착 후에 심 액티베이트 한 후에 현지 번호로 바뀌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글 맵이랑 스프레드시트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까지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죠? 그 여행 계획표 그 파일을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해 주시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접속이랑 편집까지 가능하니까 꼭 오프라인 사용 ON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맵도 오프라인용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행에는 정답이 없으니 개인 취향과 여건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즐겁고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5주 미국 여행 계획표는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컨텐츠 내용이라 지금은 공유해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선 스프레드시트 양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셔서 복제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양식을 먼저 공유해드리고 각 지역별 여행 계획표는 각 지역 여행이 끝나는 뮤라투어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신만의 여행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세운 여행 계획을 실행에 옮겨본 뮤라투어 미국편 여행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별 숙소 후기, 식당 후기, 입장권 예약 방법 같은 알찬 정보를 담은 여행 영상 올릴 테니까요. 미국 여행 가시기 전에 예능 보듯이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여행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